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아마도 이번 주는 목요일을 제외하고 시장이 정말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 휴일에 대해서 많이 기다리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올해 마지막 연휴인 만큼 모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장기 투자 종목으로서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 목요일 이 당시에 코스피가 1%의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0.4%의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장중에 1% 이상의 상승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교체해야 되나? 아니면 조금 손실을 보더라도 빠져나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런 구간들 여기에서 매수한 것이 아니고 즉 한마디로 이런 구간에 매수했고 손실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그 손실을 감당하고 그 손실만큼의 수익을 볼 자신이 있다. 혹은 그만큼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알고 있다. 그럴 경우라면 종목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지루한 종목을 매도할 때는 특별한 계획 없이 그냥 하락이 나오니까 매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시장이 지쳤고 더 이상 나는 주식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 경우라면 조금 손실을 감당하더라도 매도하는 것이 맞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나는 계속 주식을 할 것인데 단지 최근에 주가가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 계속 손실폭이 유지된다고 해서 그 이유 때문에 매도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다른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면 저는 매도한 뒤에 종목을 서칭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어떤 산업이 주도 산업인지 그걸 찾아보시고 그 안에 어떤 종목이 있고 지금 시점에서 매수하면 수익을 낼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섰을 때 그때 조금은 손실을 감내하면서 매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매도한 뒤에 종목을 서칭하지 마시고요. 미리 종목을 서칭해 놓고 그때 매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려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역대 최대 매출이 나왔고 이 때문에 삼성전자의 상승을 기대하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물론 저도 굉장히 아쉬운 마무리였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하신 분들은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짧은 투자 관점으로 매수하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길게 그리고 반도체 시장의 구조적인 성장감 있게 계속해서 수량을 모아나가겠다.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매출인데 최근에 상당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먼저 삼성전자의 재무 차트를 살펴볼게요. 상단에 있는 것이 월봉 차트이고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것은 영업이익. 이 두 개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주가는 영업이익에 비례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어제 삼성전자의 최대 매출을 보면서 꼭 그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 15년 동안의 차트를 보세요. 차트 이름하고 영업이익의 관계 굉장히 닮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물론 3분기 매출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4분기하고 내년 1분기 D램 반도체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SK 하이닉스를 보시면 삼성전자보다 훨씬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을 발목 잡고 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올 초에 주가가 정말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가에 횡보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과거 18년도하고 그리고 17년도 이 당시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순하게만 생각해봐도 이 당시 6만원대였죠. 이때 위치하고 비슷하던가 아니면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쪽이 부각을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부여했다면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주가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위치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1월달에는 9만원 이상까지 갔었고 그런 부분이 아마도 주가를 장기적으로 횡보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7만 1,500원이잖아요. 단순히 영업이익과 비교해 봤을 때도 지난 17년, 18년 6만원 당시죠. 그때보다도 조금 높은 위치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당시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집중이 되었고
지금은 파운드리 쪽, 앞으로도 파운드리가 대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을 과거보다 높이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7만원 초반 구간은 저는 충분히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아마도 4분기 그리고 내년 초 D램 반도체 가격 하락에 대한 부담감이 떨어지게 된다면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은 반드시 존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지금 주가가 계속 밀린다고 해서 이게 밑도 끝도 없이 6만원, 5만원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재료와 이슈, 그리고 대외 변수 이런 것에 의해 주가가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방향성은 기업들의 실적, 영업이익과 큰 연관성이 있다. 그 점을 늘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D램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최근에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하향한다는 그런 보고서도 있었거든요. 아마도 이런 부분이 삼성전자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일정 부분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4분기에 진입했잖아요. 그래서 D램 가격 하락은 계속 반영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시장에 충분히 녹아들었을 때 그 시점을 하여금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터닝 포인트는 반드시 발생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생각하시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우량한 종목 꾸준히 모아나간다. 그런 생각과 함께 투자 전략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폴트 이슈가 조금은 뒤로 밀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여전히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10년물 국채금리를 보시더라도 지난 3월달 고점까지 거의 멀지 않은 범위까지 굉장히 간격을 좁혀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비트코인을 하지 않지만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에 추이하고 비트코인의 흐름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신다면 닮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10년물 국채금리의 흐름하고 유사한 모습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환율도 최근에 1193원까지 올라가면서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고 머지않아 1200원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들, 국제 유가를 보시면 거의 80달러까지 근접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천연가스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강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되돌림이 발생이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난주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약세장에서 강했었던 유가 관련주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주 조금은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유가와 천연가스의 상승은 여전히 기대해볼 수 있는 만큼 꺼지지 않은 재료로서 계속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천연가스 상승에 있어서 전제가 석탄이었잖아요. 석탄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대체적인 천연가스의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그렇게 연결을 지어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석탄 가격을 보시면 꾸준하게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체적인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정말 석탄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 이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한번 종목들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매수해보자 그런 의견이 아니라 최근에 석탄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인 천연가스의 가격 상승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주들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었던 석탄 관련주들,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당장 매수하자 그런 의견은 아니니까 일단 참고하는 정도로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종목은 GS글로벌이에요. 지난주에 두 차례 강한 슈팅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다시 주가가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넥스트 BT, 이 종목도 두 차례 강한 슈팅이 나왔었는데 목요일하고 금요일 에너지 가격들이 조금씩 하락하면서 약간은 주가가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KPF, 이 종목도 주가 흐름을 보시면 지난주에 장중에 상한가를 갔었는데 종가는 마이너스 4%에서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종목들이다.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보여드렸던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많아야 시가총액이 2천억 원대, 굉장히 작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변동성 때문에 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석탄 가격이 꾸준히 상승한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면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발생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 디폴트 이슈는 조금은 해소되었다고 볼 수가 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감은 계속 발생되는 이슈인 만큼 다음 주에도 금융주하고 보험주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들 저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생각입니다. 자, 요즘엔 정말 시장이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조금은 낙폭이 진정이 되어서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다가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가 끝난 만큼 다음 주는 반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